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복지사로 일했고요. 그전에는 20대 때 정신건강 당사자로서 병원 입원을 3차례 하고 또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점차 회복되어서 병원복지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심리상담사로서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을 돕고 또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질적인 요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취약성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10대 후반부터 대인공포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친구들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거나 또 등산 부장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의식이 되고 불안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의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에 친구들이 계속 의식이 되면서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수군거리면 또 저를 대해서 뭐 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현실감이 떨어졌고 불안과 우울로 계속 발전하면서 은둔형 외톨이 같이 지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기분이 고양이 되면서 조증 현상도 나타났고 또 조현병의 환각이나 또 망상 같은, 그리고 한쪽에는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같은 그런 부분도 생기면서 복합적으로 뇌기능적으로 질환이 오면서 정신증이 유발되어서 발병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발병할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찾아왔는데요. 피해망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서부터 발전해서 점점 사람들이 나를 수군거리고 뭐라고 하고 욕을 하고 나중에는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한다까지 발전을 하는 반면에 다른 날개에는 과대망상으로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낀다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생각이 높아지면서 나는 이제 점점 신적인 존재까지 발전을 하면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현실감이 이탈되면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또 소리로 뭐 여러 가지 환청이 들려서 한 3-4가지 이상 환청을 들었고요. 그리고 환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물체가 떠다니는 것 같은 환시도 보고 귀신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제가 현실감을 많이 이탈했을 때는 제가 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돼서 실제로 뭐 차에 치여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 병원 입원 과정에 이제 집안을 박살을 내고 119를 불러서 이제 응급 입원으로 해서 보호자 동의 입원으로 이렇게 3차례나 입원하게 됐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모든 당사자들이 그렇듯이 병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병이 없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그 치료가 필요하고 또 약을 먹어야 되는 거는 내 질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식하는 과정까지 3차례라는 시간과 2년간의 병원 입퇴원을 통해서 차차 알아가게 되면서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약물 교육과 치료를 통해서 점점 현실감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요, 현실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환각이나 망상들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현실감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제 상담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약부작용 같은 부분이 처음에는 입원 당시에 뭐 침을 흘리거나 아니면 이제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 손이 떨리거나 아니면 이제 변비, 설사 뭐 이런 증상부터 해서 눈이 흐리거나 또 안절부절 못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부작용이 되게 힘들었지만 다시 약을 맞추면서 약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알았고요. 그리고 현실감을 찾아가면서 상담 치료를 받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와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차차 회복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기질적으로 제가 좀 타고난 소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5명 중 1명은 감수성이 되게 예민한 부류고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또 감정 센스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예체능으로 좀 소질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질을 타고난 데다가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대소사나 갈등들에서 예민하게 외부 자극에 받아들이는 그 예민도가 높아서요. 그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위로 누나가 둘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질병을 겪었던 거 보면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있었고 상당히 예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적으로 정신증은 기질과 심리 사회적인 요인과 스트레스 환경적인 이 요인들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걸리는데 제가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부류였던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지사를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20대 초반부터 회복 과정에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상담 치료를 정신과 의사로부터 처음 시작하면서 한 6년 이상의 그 지지요법, 현실요법, 대상관계 등등을 이제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현실감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받았거든요. 제가 상담에 대한 유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 자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상담을 공부하게 됐고 상담 자격증을 여러 개 따면서 또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제 대형 교회였는데 거기 상담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상담 봉사를 하고 5, 6년 정도를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또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상담사의 한 3분의 1이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의 아픔과 질병을 승화해서 상담사로서 역할을 하면 많은 이걸 실제로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심리 상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30대 때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입사해서 8년 이상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게 베이직이 됐고, 또 지역사회에 나와서 이제 상담 일을 하면서 지금 3년째 책 제가 이렇게 2권을 썼는데 책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나 국립정신건강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나 또 여러 가지 상담실 같은 데서 3년 동안 한 60군데 정도를 강연을 했고 가족들과 당사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제 가족 교육이나 당사자 교육 그리고 동료 지원과 양성 교육을 또 맡아서 하게 됐고요. 자기 이해나 자기 관리 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환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 강연을 통해서 가족들과 당사자들을 만나고 또 가족협회나 당사자 자조 모임과 동료 지원과 센터들과 연결돼서 또 인식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또 법안들을 제출하고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국가 어떤 토론회 같은 데도 또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당사자들, 소비자 중심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나 사회적인 어떤 편견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저녁 시간을 내서 심리 상담 일을 저녁 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정신질환은 이렇게 만성화가 되면 이제 중증으로 되는데 초기 진압, 초기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미리 고치면 제일 좋은 병이긴 한데 골든타임이 5년 정도로 놓쳤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10년, 20년이 돼도 회복 과정과 가족의 지지와 또 상담이나 공동체 힘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 가능한 질환이고 많은 가족들이 10년, 20년 고생하고도 다시 길을 잘 찾아서 점진적으로 치료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한 병식이 생기고 생활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사례와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가족들도 힘을 내시고 당사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